안녕하세요. 신소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오늘은요,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내용, 오늘 저의 필살기, 저와 제 가족들이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물론 우리가 건강은 자신하면 안 된다고 하죠. 자만하면 안 되지만 어찌됐건 다 엄마 아빠가 약골이었기 때문에 아이들도 약했던 저희 가정. 그래서 제 고민, 결혼 제가 지금 28년 차더라고요. 맞나요? 남편 28년인지 29년인지 아무튼 그래요. 그런데 분명한 건 그 30년 전보다 건강해졌거든요. 그러면은 분명한 필살기가 있겠죠, 여러분. 오늘 그걸 여러분들하고 소개할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히 저는 또 건강에 관심을 가질 거고 그렇게 활용하기 위한 공부들을 늘 해갈 거고 그걸 또 많은 분들하고 나눌 거니까 또 종종 이런 시간이 있겠지만 오늘은 이제 어찌 보면 지난 15년간 저도 아메이 뉴트릴라이트를 만났기 때문에 영양소 공부를 했고 또 당연히 건강에 대한 고민이 많았던 주부였기 때문에요. 그랬기 때문에 이것들을 제가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활용을 잘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건강해졌어요. 심지어 정말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희 남편도 저도 우리 아이들도 30년 전보다 건강해졌다는 거. 우리 애들은 참 30살이 아니네요. 27, 26이지만 어쨌든 태어나서 아이들이 약했기 때문에 저희가 맞벌이하고 그러면서 아이들을 육아하는 게 참 힘들었어요. 애들이 약해서. 예. 그랬는데 어쨌든 더 건강해졌거든요. 그래서 그 비법을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하는데 그럼 이제 제가 건강을 지켰던 비법에 대해서 오늘 간단한 해독이라는 주제로 간단한 해독. 그 말은 오늘 여러분한테 제가 내놓고 싶은 필살기가 바로 간단한 해독이에요. 그리고 생활 속에서 늘 우리가 해독, 디톡스, 독을 디톡스, 제거하는 생활 습관을 가지는 것이 제가 여러분한테 추천해드리는 현대인이 다양한 만성질환, 더구나 환경에 의한 환경병, 만성질환도 환경병이기도 해요. 하지만 식습관에 의한 병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가장 여러분이 이해만 하시고 생활에 실천만 하신다면 가장 간편하게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방법이에요. 간단한 해독. 그 말은 복잡한 해독도 있다는 뜻이겠죠. 예, 아주 적극적으로 나는 몸을 제대로 관리하고 싶다라고 하면 3주 정도의 시간, 몸이 해독되는 시간들이거든요. 아니면 더 적극적으로 체지방이나 또 간 기능이 많이 안 좋다거나 좀 더 전문적으로 들어가서 뭐 9주나 2달 넘는 기간의 해독 기간을 거치시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 현대인들이 사실 그게 쉽지 않다라고 하잖아요. 않을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매일매일의 생활에서 어떻게 이 간단한 해독이 왜 필요하고 왜 실천해야 되는지 그런 얘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제 경험으로 지금 제가 19년째 키우고 있는 강아지가 있어요. 루루라는 강아지. 근데 여행 가기 직전에 여행을 취소할까 했던 거는 이제 19살이기 때문에 사람 나이로 따지면 130살이 된 거예요. 완전히 파파 할머니죠. 그래서 컨디션이 확 떨어져가지고 아이가 자기 힘으로 일어나지도 못하는데 그때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해죠? 너무 안타까워서 자꾸 다양한 음식을 먹이려고 해요. 근데 그 강아지들은요, 본능적으로 안 먹어요. 컨디션이 떨어지죠? 그럼 먹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도 왜 아프고 컨디션이 나쁘면 어때요? 입맛이 떨어지잖아요. 참 우리 몸은 신비하거든요. 제가 여러분하고 오늘 나눌 간단한 해독이라는 거, 또 독을 제거해주는 어떤 습관을 갖자라고 하는 거는 이미 어찌 보면 우리 몸에 자연스러운 메커니즘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성이라는 게 있어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의지적으로 뭔가를 생각해서 노력하는데 어찌 보면 그게 건강을 해치는 거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이제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우리 강아지가 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은 안타까워서 자꾸 뭘 먹이려고 하다가 딱 스탑했어요. 스탑하고 그냥 두니까 조금 회복을 잘 케어해주고 두니까 물만 마시고 이렇게 하다가 회복을 하면서 입맛이 돌아올 때 소화할 수 있는 것들 조금씩 유동식이라 하면 고형식이 아닌 거거든요. 고형식은 뭐냐면 우리가 이빨로 씹어서 저작작용, 씹어서 소화시키는 다양한 음식들을 말하고요. 유동식이라 하면 굳이 씹을 필요가 없는, 그래서 소화가 용이한 죽이나 미음이나 그죠? 스무디 같은 형태의, 그래서 굳이 내 몸이 소화하느라고 바쁘지 않아도 되는 음식을 말하죠. 그래서 유동식부터 시작해서 회복을 시켜서 지금 다시 아주 건강하게 회복이 돼서 저희가 편안하게 여행을 갔다 올 수 있었어요. 자, 그럼 여러분에게 간단한 해독에 대한 원리 그래도 말씀드리고 지나갈게요. 칠판을 그래서 준비했는데요. 잘 보이시죠? 네. 자,
그러면은 우리는요, 사실은 건강하려고 한다면, 그리고 질병을 예방하면서 에너지를 충분히, 내가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충분히 쓸 수 있으면서, 우리 왜 의욕이 넘쳐도, 언니들, 홍천의 언니들도 보이시네요. 의욕이 넘쳐도 기운이 떨어져서 의욕이 사라지는 경우 너무 많이 느끼시잖아요. 근데 에너제틱하고 에너지가 넘칠 수 있으려면 그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첫 번째가 영양소의 균형이에요. 첫 번째가 영양소의 균형. 참 어찌 보면 여러분 보이시죠? 칠판이. 어찌 보면 굉장히 상투적인 말이에요. 우리 건강에 관련된, 요새 또 얼마나 건강에 관심이 많아요. 조금만 아티클이나 책이나 또 어떤 방송 매체를 봐도 전부 다 영양소의 균형을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영양소의 균형 얘기하면 그래 맞아 라고는 하지만 정작 여러분은 한번 체크해 보십니까? 내 하루, 내 가족의 하루에 식생활에서 영양소의 균형이 잡혀졌나? 그죠? 자, 그럼 어떤 영양소?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영양소, 우리 옛날에 초등학교, 중학교, 가사, 가정, 생물 시간에 다 배웠던 내용이거든요. 어떤 영양소의 균형일까요? 여기 계신 참관인들도 대답하셔도 우리 주거니 받거니. 예. 그죠? 5대 영양소. 그죠? 5대 영양소의 균형이 반드시 필수적인 거예요. 물론 이 5대 영양소는, 자, 얘기해 보실까요? 제가 늘 이야기하는, 제가 16년 전에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고민하던 중에 뉴트리트를 만나고 영양소 공부를 하면서 결단한 게 하나 있어요. 저와 우리 가족,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결국은 5대 영양소, 탄단지 비미 운동을 하겠다. 탄단지 비미. 탄단지 비미. 그죠, 여러분? 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3대 영양소. 가난하고 못 먹던 시절에는 안녕하세요, 식사하셨어요 라고 하는 거 못 먹던 시절에. 왜? 에너지의 원료가 되는 이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자체도 못 먹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지금 현대인들은요, 못 먹어서 생기는 병은 없어요. 너무 많이 먹죠. 무언가 너무 많이 먹어요. 그죠? 그런데 먹은 음식을 에너지로, 그리고 면역 세포로, 그리고 다양한 몸의 화학적 기능, 장기들이, 오장육부가 있잖아요. 장기들이 자기 역할을 다 하게 해주는, 다양한 역할을 하게 해주는데 꼭 필요한 비타민 B미, 그죠? 비타민 미네랄, 즉 무기질. 무기질은 너무나 결핍이 돼 있다는 게 우리 현대인들이 다양한 만성 질환에 시달리는 이유입니다. 게다가 환경병, 그죠? 다양한 환경의 문제, 농약이 100년 전부터 시작돼서 산성화된 환경, 물이 오염된 환경, 게다가 산성비, 미세먼지, 이런 유해한 공기, 이런 환경에서 키워진 농작물 때문에 이제는, 그죠? 환경 자체에서도 결국은 그나마 음식으로도 섭취할 수 없는 우리 몸의 다양한 화학 기능을 담당해주는, 그리고 에너지를 내게 해주는 비타민 무기질이 더욱더 결핍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환경으로부터 오는 중금속, 즉 오염물질들의 해독은 비타민 미네랄이 충분해야만 가능하거든요. 즉, 그래서 자, 여러분 뭐 드셨습니까? 아침에. 그리고 어제 아이들에게 뭐 드셨어요? 뭐 먹이셨습니까? 제가 16년 전에 뉴트리트를 만났을 때 영양소 공부를 하면서 어머나, 나는 나름 아이들 식사, 가족들의 식사를 꼼꼼하게 챙기는 주부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아이들에게 수많은 선택권을 주면서 자, 골라봐 대처리 우처리, 간장맘마, 국맘마, 물맘마, 계란맘마, 김맘마 중에 뭐 먹을래?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5가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그럼 전부 다 탄수화물과 조미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조금의 단백질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리고 배는 볼록해서 유치원을 보내면 엄마 마음은 편안한. 그러나 그 먹은 탄수화물을, 혹은 조금의 단백질을, 조금의 지방을 아이들이 왕성하게 활동하는 에너지로 만들어주는 비타민 무기질은 거의 전무하다라는 거였어요. 여기에서 모든 현대인의 만성질환은 옵니다, 여러분. 그렇다 보니까 자꾸 헛헛하고 또 밥때가 되기 전에도 달달 떨리고, 그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 많은 양을 먹었는데 그렇게 달달 떨리면 안 돼요. 2시간, 3시간도 안 돼서. 그쵸? 근데 달달 떨려.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화가 빨리 되나? 왜 이렇게 헛헛하나? 하고 또 무언가를 먹지만 사실은요, 우리 주인,
주인님이 뇌가 보내주는 신호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주인님 밥 먹으라는 게 아니에요. 밥은 있는데요. 얘네들을 다 써줄, 활용해줄 비타민, 미네랄이 나는 부족해요 라는 거예요, 여러분. 게다가 자 어떻습니까? 그나마 미네랄이 조금 들어있는 물, 그리고 이런 영양소를 운영해주는, 다양하게 활용해주는 물은 또 안 드시잖아요. 아, 저 물 먹는데요? 뭐로 드시죠? 커피, 음료, 각종 차, 국도 물이고 그죠? 그건 물이 아니에요. 그거는 물이 우리 몸에서 필수적으로 해줘야 되는 역할을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저는 이 탄단지 비밀에 대한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했을 때 무슨 사건 하나가 여러분 다 연배가 저랑 비슷하신 분들은 40, 50대 분들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94년에 있었던 강남의 서초동에 있었던 백화점 붕괴 사건. 기억하시죠? 예, 삼풍 백화점의 붕괴 사건. 그때 저희 첫아이가 1살 태어났던 해여서 제가 너무너무 기억이 나고 충격이었어요. 그때 쇼핑 가 있는데 가전제품 코너를 지나가는데 그 TV에 백화점이 붕괴된 게 나와서 저는 그냥 화면인 줄 알았는데 그게 실화였죠. 너무 놀라운 사건이었는데 더 놀라운 거 저의 호기심을 자극했던 건 뭐였냐면 거기서 3주 만에 구조된 젊은 청년과 젊은 여자가 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근데 그들이 뭘 먹고 생존했는지 아세요? 뭘 먹고? 옆에 고여있는 빗물을 먹고 생존했어요. 3주 동안 굶었어요 여러분. 3주 동안. 그리고 희미하게 들어오는 빛이 있었다라는 거죠. 암흑은 두려움을 가져오잖아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 탄단지 비미에서 비타민 무기질을 채움으로 인해서 5대 영양소가 충분히 내 몸 안에서 모든 역할을 다 해주게 하는 그 하루하루 케어가 없이는 우리가 이제는 만성질환과 수많은 환경, 지금 또 바이러스, 알지도 못하는 수많은 바이러스들 공격을 우리가 지금 약 10여 년 전부터 계속 받아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면역력을 면역력을 지켜나갈 수 있는 어떤 것도 없습니다. 방송 매체, 다양한 방송 매체, 또 주변 사람들이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이게 좋다더라 석류 뭐가 좋다더라 효소 뭐가 좋다더라 크릴 오일 이럴 때 막 왁왁 하면서 유행처럼 여러분 그걸 따라 하셔서 여러분한테 어떤 결과가 있으셨나요? 여러분이 건강에 대한 기본적인 중심을 잡지 않고는요. 우리는 그냥 단지 그런 상술의 대상자가 그죠? 될 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어느 날 다 소용없더라 라고 하는 건 우리의 책임이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저의 15년간의 필살기를 알려드리는 건데 이건 사실 여러분이 이미 여러분의 뇌 어딘가에 다 있는 정보예요. 그죠? 5대 영양소 사람이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5대 영양소. 우리가 새끼 밥을 먹어 배가 고픈 이유는 뇌가 주인한테 명령해 주는 거예요. 주인님 내가 세포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그죠? 필요한 영양소 들어와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5대 영양소 집어넣어 주세요. 챙겨서 집어넣어 주세요. 근데 일단 다 집어넣어 주면 내가 알아서 쓸게요. 여러분 우리 몸은요 참 신비로워요. 넣어주시면 내가 알아서 필요한데 가장 급한 것부터 제가 쓰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필요한 건 다 넣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불필요한 건 최대한 넣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공감되시죠 여러분? 공감되시면 마음껏 몸으로 제스처를 해주셔야 제가 이 흥분을 유지시키면서 감사해요 양희씨. 자 그러면 여러분의 생활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5대 영양소 균형을 맞추고 계십니까? 저는 진짜 이 부분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이 영양소에 대한 고민을 사실은 뉴트라이트 만나기 전부터 할 때 내가 내가 차리는 새끼 식사로 온 가족이 5대 영양소를 다 먹어야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실은요 12첩 반상처럼 차렸어요. 여기 지금 저희 남편도 PD 역할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정말 12첩 반상처럼 하루에 5시간씩 요리를 했어요. 5시간씩. 그런데 제가 봤더니 이 영양소의 균형, 영양소의 원리, 작동을 오늘 그것까지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시면 이 프리어스 줌을 소개한 분들에게 자료를 소개받으시고 그리고 조금만 관심을 가져도 다 알 수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한 번쯤은 정말 이 5대 영양소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공부를 책 한 권만 제대로 읽고 여러분들 소개해준 분들과 나누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12첩 반상이 더 이상 무의미하구나. 돈도 너무 많이 들고 하루 5시간씩의 노동력에 대비해서 우리 가족들이 먹을 수 있는 건 너무 적구나. 그걸 알게 되면서 뉴트리라이트로 이제 활용하기 시작했던 거를 이제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5대 영양소의 균형을 우리는 채워야 된다. 그러면은 사실은 주부들한테 이건 엄청난 숙제예요. 만만한 일이 아니거든요.
돈도 돈이고 노동력도 노동력이고요. 자, 이제 간단한 해독의 기본 원리를 말씀드렸고 키포인트는 뭐냐면요. 매일매일 소화기관을 비우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1번 영양소의 균형이고요. 두 번째 소화기관을 비운다. 근데 여기서 키포인트는요. 하루 12시간 공복을 갖는다입니다. 하루에 12시간의 공복. 오 마이 갓, 이미 이 얘기만 들으셔도 나는 못해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자, 하루에 12시간 동안 내 소화기관이 일하지 않게 할 수 있으려면 언제일까요? 네, 수면 시간입니다, 여러분. 입모양으로 얘기해 주신 분들도 제가 잘 봤다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다 입을 가까이 갖다 대고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수면 시간을 이용하면 돼요. 보통 우리가 7시간에서 적게는 6시간에서 많이 자시는 분들은 주무시는 분들은 12시간까지 주무시나요? 그러면 뭐 대빵이네요. 제일 좋네요. 그렇지만 8시간까지 우리가 보통 잠을 자잖아요. 자는 시간을 이용해서 내 소화기관을 비우는 시간을 갖는 게 사실은 너무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자, 우리 몸의 메커니즘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요. 제가 쓰지 않을게요. 이거는 이제 빨리 이제 실제 모습 보여드리고 저는 마무리하고 다음 순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은요. 크게 굉장히 다양한 수천 가지의 화학적인 활동을 하면서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고 있지만 그중에 가장 큰 메커니즘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하나는 소화와 대사의 하나의 메커니즘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해독과 면역 기능의 활동을 하는 두 번째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이 두 가지 기능을 절대로 함께 할 수 없어요. 소화 대사를 하면서 면역과 다양한 이제 치유, 해독 활동을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매일의 해독이 중요한 거는 영양소의 균형을 맞추시면서 12시간의 공복을 갖는 거를 반드시 지키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그러나 하루 활동을 하고 면역력을 방어력을 가지려면 영양소는 다 필요해요. 그죠, 여러분? 아까 제가 강아지 얘기를 하면서도 힌트를 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배에서 꼬르륵 하루에 반드시 한 번 정도는 배가 고프다 라고 내가 인지하는 거를 넘어서서 꼬르륵 소리를 들으신다면 그때부터 왕성하게 해독 호르몬 또 성장 호르몬 아이들 같은 경우는 또 성인들 같은 경우는 노화 방지 호르몬들이 분비되기 시작하는 시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고픈 느낌과 꼬르륵거리는 느낌을 굉장히 반갑게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반갑다. 하루에 오늘 내가 배가 홀쭉하게 들어가고 꼬르륵거리는 느낌을 가졌는가? 라는 거를 늘 체크해 보시는 것을 또 하나의 팁으로 알려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가장 간편하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요새는 조금만 TV를 보시거나 다양한 매체를 보시면 유동식 형태, 스무디 형태, 선식 형태로 한 끼 식사를 하는 연예인들이나 또 실제 의사분들이나 영양학자들이나 그래서 가정의학과 교수들이 나와서 먹는 모습을 보여줄 거예요. 그리고 다양한 요리 재료, 식재료를 가지고 그 영양소의 균형을 결국은 맞추는 거죠, 여러분. 영양소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요. 영양소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유동 식사를 만드는 모습을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거는 굉장히 쉽게 따라해요. 근데 저는 이제는 알 수 있어요. 왜냐면요, 그 식재료를 다 구매하는 비용 그리고 그 식재료들이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없다면 그 안에 또 다른 독소들 그죠? 우리는 분명한 거 유동식을 먹는다라는 건 단지 간편함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현대인에게 가장 필요한 그죠? 소화 스위치를 끄고 해독과 면역 스위치를 키워주는 매일매일의 생활 습관을 가지는 것이 건강의 가장 기본이 되는데 그죠? 그 영양소가 충분하지도 않는데 또 그 식재료에 독소가 들어있다라는 거는 참 아이러니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강력하게 균형과 그 다음에 소화기관을 비울 수 있는 습관 아침이 됐던 저녁이 됐던 근데 저는 아침을 권해요. 모두가 현대인들이 바쁜 아침 그리고 활동이 시작되는 아침에 많은 사람들이 굶는 게 좋다 아침은 먹는 게 좋다 안 먹는 게 좋다 의견이 분분하죠 여러분. 그건 다 맞는 말이에요. 굶는 게 좋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소화기관을 비우고 12시간을 비워서 내 몸에서 각종 면역 반응, 그죠? 해독 반응을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나 영양소가 없으면 그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양소는 있어야 돼요.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게 유동식 형태의 식사예요.
자, 그리고 가장 어디서 어떻게 재배됐는지 여러분 거는 확인하셔야 되겠죠. 뉴트리라이트가 재배된 방식을 통해서 또 다른 정보나 또 매체 또 여러분 소개한 분들을 통해서 정보를 받으셔서 공부해 보시면 되고요. 오늘은 그래서 제가 그거 어떻게 이제 먹는지. 그래서 저희는 아침 식사. 자, 보통 저녁을 7시, 6시 혹은 8시 늦어도 9시까지는 먹는다. 최대한 빨리 드시는 게 좋지만요. 예, 잠들기 적어도 4시간, 5시간 전에 저녁 식사를 하시는 게 좋죠. 그래서 내가 잠자리에 들 때 약간 배가 고픈 느낌으로 드시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저도 습관처럼 잘 때 누우면 배를 만져요. 누워서 배를 만지는데 갈비뼈 밑에가 쑥 들어가지 않는다. 한번 손 들어 봐주시겠어요? 자려고 누웠는데 갈비뼈 밑에가 쑥 들어가지 않는다. 아, 저는 만져본 적이 없으니까 막 웃으시는데요. 한번 오늘 저녁에 꼭 만져보세요. 이런 분들은 적극적인 해독을 권합니다. 저는 습관적으로 만져요. 만져봐서 뱃속에 쏙 들어가 있으면 기분이 좋아요. 아, 내가 자는 동안 내 몸의 해독 메커니즘이 열심히 일하겠구나. 왜? 소화대사를 끝냈으니까. 즉 그래서 저녁을 여러분 잠드시기 4시간에서 5시간 전, 적어도 6시간 전이면 더 좋겠고요. 그래서 몸이 적극적으로 해독을 하겠습니다. 주인님 편히 주무세요. 그래서 꼬르륵하고 약간 배고픈 느낌으로 잠드시는 거 권하고, 그리고 7시간, 8시간 주무셨으면 벌써 12시간의 공복을 지키셨죠. 그러면 내 몸이 열심히 해독을 하고 있어요. 열심히. 해독을 하고 있을 때 아침에 일어나서 자, 일하러 나가야 되니까 밥 먹어 라고 해서 고형 식사를 딱 줬으면 해독이 멈춰져 버려요. 소화대사 하느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같이 일할 수 없다라고 메커니즘이. 예, 그렇기 때문에 그때 계속 해독은 시키면서 하루의 에너지 그리고 그죠? 그리고 뭐 두뇌 활동에 필요한 영양소 이거 다 섭취해주는 식사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권하는 게 한 끼 바디키 프로틴 식사를 권하는 거예요. 이게 저희 집의 필살기였어요. 자, 뉴트리라이트의 안정성이나 재배 방식이나 이건 여러분 따로 꼭 공부하시는 시간을 가져보시고요. 이 바디키는요 3가지 맛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 포, 이 안에 14포가 들었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2주치 아침밥이에요. 이게 44,000원. 예. 그러니까 14개 나누면 얼마지? 3,000원이 채 안 되죠.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3가지 베리 맛, 바닐라 맛, 제가 좋아하는 카페 오레 맛. 이 3가지가 이거는 여러분 취향껏 고르시면 돼요. 여기에는 요 뒤에 보시면은 수십 가지 아까 1번 면역력과 해독의 가장 기본이 되는 영양소의 균형, 하루 성인에게 필요한 영양소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루 형태이기 때문에 고형 식사가 아니라서 좋고요. 그 다음에 칼로리는 112, 많은 게 116인가? 그래요. 이 3가지 중에. 그렇기 때문에 거의 칼로리 미미하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넣으시고요. 넣어주세요. 이거 이렇게 여러분이 컵에다 하셔도 좋고 여러분만의 쉐이커에다가 물 200에서 300을 담으시고요. 여기다가 바디키 하나 넣으시고요. 한 봉지를. 그리고 거기에 프로틴, 아미노산 20가지가 다 있는 프로틴은요. 이거는 정말 제가 뉴트리라이트로 건강을 챙기기 시작하면서 가장 애썼던 게 이건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사람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비타민, 미네랄 한두 개는 먹어야지 라고 생각은 하세요. 예, 그런데 프로틴을 따로 먹는다는 생각은 참 안 하세요. 왜냐면 고기를 먹으니까. 그리고 두부를 먹으니까. 콩을 먹으니까. 나는 검은깨 볶아서 간식으로도 먹어 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단백질은요 소화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또 굉장한 독소를 발생시키기도 하는 뭐 팁이지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단백질이 쪼개져서 내가 가뜩이나 부족한 소화 효소를 낭비하지 않으면서도 20가지의 아미노산이 다 있기 때문에 얘는요 먹기만 하면 내 똑똑한 뇌가 알아서 가장 필요한 데 가서 써줘요. 저 같은 경우는 그 당시 호르몬의 병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얘가 호르몬의 구성 원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호르몬이 굉장히 빠르게 안정화가 되기 시작해서 10년 동안 호르몬제를 복용했던 제가 약을 끊을 수 있었던 계기가 됐고요. 아이들 같은 경우 신체의 구성 성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성의 원료가 되기도 하고 중요한 건 항체, 면역의 항체의 구성 원료이기도 해요. 그리고 또 하나 동물성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는 현대인들은 그 아미노산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통풍과 같은 병들, 그죠? 그리고 요산, 요산에 의해서 통풍이 생기는 건데 그런 단백질이 다 분해되지 않은 그건 아미노산 조성이 균형이 맞지 않아서거든요. 그로 인한 피해 또 질병을 막을 수 있는 얘가 균형을 딱 맞춰주기 때문에 다 가서 쓰게 하지 어딘가에 채이고 남아서 문제가 되게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동물성 단백질은 반드시 다 소화되지 않고 어딘가에 남으면 염증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통풍이거든요. 예,
그거를 막을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그리고 혈액에서 물을 빼고 나면은 90%가 단백질이에요, 여러분.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단백질을 반드시 따로 먹기는 어려워요. 얘는 아무 맛이 없거든요. 그냥 무맛이에요. 아무 맛이 없어요. 그래서 인공맛에 길들여진 현대인들은 이거 뭐야, 저도 그랬어요. 그랬기 때문에 얘를 그냥 각자의 맛을 가지고 있는 아까 그 바디키에다가 한 스푼을 넣으시는 거예요. 고봉으로 넣으세요. 이거는 정말 여러분 제가 실천했던 거는요, 고기를 아끼고 두부값을, 반찬값을 아끼고 프로틴을 많이 먹었어요. 예, 그럴 정도로 이것도 공부해 보시길 바라고요. 또 저희가 단백질에 대한 프리어스 영상으로도 또 남겨 있는 게 있으니까 또 공부를 하시고, 요거 한 스푼을 넣고요. 그리고 요 아티클을 읽어드릴게요. 자, 거기다가 또 뭐를 넣느냐. 자, 면역력의 기본 장 건강 관리. 이거 여러분 아마그램이라고 하는 굉장히 건강한 잡지예요. 여러분 이 프로그램 소개해 주신 분을 통해서 또 직접 확인해 보시길 바라고요.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특히 장 건강을 챙겨야 한다. 장은 영양분을 흡수하고, 자, 우리가 이렇게 다 먹어준 영양분을 흡수하고, 소장에서 흡수하죠. 자, 대장에서는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기능뿐 아니라 면역세포가 집중되어 있는 최대의, 우리 몸에서 최대의 면역기관이기 때문에 장 건강을 챙기지 않으면 면역력을 잡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사람들이 뭘 요새는 다 드시려고 하죠? 현대인들이 유산균 얘기하죠. 프로바이오틱스. 그런데 또 조금 생각 있으신 분들은 프리바이오틱스를 먹어야 된다고 하는데요. 프리바이오틱스. 웃으시고 얘기하고 계셨나 봐요. 네, 프리바이오틱스. 이거는 식이섬유를 말해요. 즉 유산균의 먹이. 그래서 유산균을 증식시켜주는 프리바이오틱스를 먹어야 된다더라. 뉴트릴라이트의 유산균은 원래부터 그 구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현대인이 장 건강을 위해서는 아까 배출과 흡수를 도와주는 식이섬유와 프리바이오틱스, 그리고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가 다 필요해요. 이것도 따로 드시기 불편합니다. 불편하고 까먹게 돼요. 그래서 한 끼 바디키 식사에다가 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뭘 넣냐면, 자, 요렇게 알갱이 형태로 되어 있는 곡물, 20가지 곡물인가요? 네, 곡물의 식이섬유. 그런데 얘의 특허는 뭐냐면 빗자루질, 우리 대장에 들어가서, 우리 장에 들어가서 쓸고 내려오고, 비질을 하고 내려오고, 그 다음에 각종 중금속들은 수용성으로 끌어안고 끈적끈적거리게 다 포착을 해서 긁고 내려온 역할을 합니다. 근데 물을 많이 안 드시는 분들은요, 얘가 들어가서 비질은 많이 했는데 물이 부족해서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변비 같은 느낌을 느끼신다는 거죠. 변비가 아니에요. 그거는 좋은 작용을 얘가 다 했습니다. 단지 물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물 먹는 습관이 빨리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치커리와 마에서 추출한 수용성 식이섬유. 네, 그래서 스스로 수분을 끌어안아서 나오게 해주는 얘를 한 포 집어넣으셔도 좋아요. 얘를 집어넣으시면 얘는 치커리와 마기 때문에 그냥 구수한 느낌을 조금 더 증진시켜주는 거고요. 이 파이버 비츠는 고소하고 알갱이, 씹는 맛, 저작확장, 나는 좀 씹어야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 이걸 드시면 돼요. 이걸 한 스푼을, 네, 파이버 비츠 플러스 17가지.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일단 과장 광고가 습관이 돼서 20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17가지라고 옆에서 꼭 집어주시네요. 17가지 곡물로 만들어진 파이버 비츠입니다. 그렇게 넣으셔서요. 그리고 프리바이오틱스와 프로바이오틱스의 황금 조합, 유산균 저희 밸런스. 네. 그래서 얘를 넣어서 이렇게,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여기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쉐이커 형태로 된 거. 이거 정말 아이들 키울 때 젖병 흔든 이후로 제가 지금 16년째 흔들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흔드셔서, 그죠? 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천천히 드세요, 여러분. 왜 옛날 어르신 말씀, 지금 저도 어르신이지만 물 씹어 먹으라고 하는 거, 물로 체하면 약도 없다 라고 하는 거 맞아요. 그래서 맛이 없다고 맛이 없지도 않아요. 맛이 있지도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요, 뭐 하도 인공 맛에 길들여지셔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참 놀라운 거 뭔지 아세요, 여러분? 태어나서부터 엄마가 먹인 아이들은요 너무 잘 먹어요. 절대 미각이 살아있는 아이들은. 이게 인공 맛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제일 부러운 게 우리 유아 씨 같은 경우, 또 우리 이제 좀 이따 운동 가르쳐줄 수미 씨 같은 경우, 아이 임신했을 때부터 먹어서 태어나자부터 이 바디키를 대체식으로 같이 함께 병행해서 먹여서 아이들 절대 미각을
살려내고 그다음에 그 아이들이 너무 건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쭉쭉 빵빵 커진다는 거죠. 비록 엄마 아빠는 쭉쭉 빵빵 하지 않아도 그렇게 크고 있다라는 게 너무 놀라운 거. 프로틴의 역할, 식물성 프로틴의 또 다른 역할이지만요. 예, 그래서 이렇게 내가 무슨 말 하다가 이 말했죠? 요 한 끼를 드시고 천천히. 네, 천천히 드시라고. 그거 활용법 말씀드리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천천히 잘 마시시고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비위가 나는 약하다. 비위가 약해서 잘 얹힌다. 스트레스만 받아도 잘 얹히고 제가 그런 스타일이었거든요. 소화력이 약하다. 그 다음에 뭘 먹었을 때 자꾸 심을 트림하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은요. 네, 저기 손 들어주시네요. 젊은데 저분 젊은 분 같은데 근데 그런 분들은요. 이 가루 형태의 유동 식사 소화가 안 돼요. 그래서 양을 줄이셔야 돼요. 처음에 양을 줄이시고 아니면 맛이 없어도 그죠? 네 맛도 내 맛도 아닌 것처럼 아주 묽게 타셔갖고 천천히 드세요. 1시간, 2시간.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저는 2년 정도 그러더라고요. 몸이 진짜 안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했냐. 맨날 저희 남편이 너는 왜 타주면 이거를 몇 시간을 먹다가 화장실에도 가 있고 부엌에도 가 있고 막 방에도 가 있고 이게 들고 다니면서 한 모금씩 한 모금씩 먹었다는 거죠. 왜냐면 중요성은 아니까. 그래서 조금 묽게 연하게 타셔서 천천히 먹는 습관을 가지시면 지금 우리가 가장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하루 간단해도 면역력을 증진시켜줄 생활 습관을 몸에 배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드시고 영양소의 균형을 다 채우셨어요. 그렇지만 그건 한 끼 식사로 여러분이 채워주신 거예요. 이제 수많은 환경의 피해, 스트레스를 막아줄 수 있는 걸로 반드시 종합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5대 영양소 중에 건강한 지방. 여러분 지방도 우리가 대부분 동물성으로 섭취하는 경우가 많죠. 그거는 포화지방산이거든요. 그거는 또 다른 혈액 건강에 문제가 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또 다른 시기에 얘기하기로 하고 어쨌든 건강한 지방 상온에서 액체. 그래서 내 혈액에 지금과 같은 날씨에 어르신들 많이 쓰러지시는 거가 혈액의 찌꺼기 때 혈전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동맥 경화를 일으키거나 어딘가를 막아서 갑자기 쓰러지는 문제들 그 참 너무 비극이죠. 그거를 방어해주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불포화 지방산, 오메가3 지방산을 평상시에 꼭 드셔주셔야 돼요. 등푸른 생선에 가장 많고 견과류 같은데 많이 있죠. 그래서 나는 그거 많이 먹어요. 아니요 여러분. 다 산화된 불포화 지방산으로는 내 혈전 이미 때가 낀 혈액을 깨끗하게 하실 수 없습니다. 이미 동맥경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 그 벽을 깨끗하고 유연하게 하실 수 없으세요. 그래서 굉장히 진공 상태에서 처리된 좋은 불포화 지방산까지 들어있는 그래서 맨즈팩, 우먼즈팩, 또 관절 건강을 지켜야 되는 분들 저는 한 번은 요새는 그걸 먹거든요. 를 위해서 골든팩 그리고 사춘기 아이들을 위해서 틴즈팩 그렇게 나와 있는 것들을 대치식과 함께 하루를 딱 드시면 이제 완전히 채우고 방어하고 무장이 된 거예요. 이 생활이 습관화 되시면은 아마 여러분 정말 많은 변화 저는 일단 겉으로 보는 거에서도요. 얼굴색이 일단 달라져요. 여러분 우리 얼굴색 보고 어른들 많이 판단하잖아요. 임상적으로 우리가 종합검사 받아서 검사 결과에 아무 문제가 없대요. 근데 그 사람은 얼굴색이 너무나 칙칙하고 아침에 일어나기 너무나 피곤하고 그리고 이중턱이 있고 특히 남자들 와이셔츠 입었을 때 요새 와이셔츠 안 입으시니까 여러분 척도 뭘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내 남편이 또 내 동생이 혹은 내가 내 뒷목이 불룩하다. 잡아보세요 여러분. 오늘 저에게 남편 오면 잡아보세요. 그거는요. 죄송해요. 이런 날씨에 갑자기 이완돼 있다가 추운데 나가서 경직될 때, 수축될 때, 혈관이 수축될 때 언제 쓰러져도 하나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뿐이에요. 그죠? 그런데 한 끼 식사 그리고 이렇게 5대 영양소의 균형을 맞춘 방어력을 키우기 위한 노력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요. 생각보다 빠르게 3주, 한 달, 2달, 석 달 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왜 목이 길어졌어? 이래요. 소영 씨 왜 목이 길어졌어? 제 친구 엄마는 소영이 얼굴에 뭐 했니? 보톡스 맞았니? 이게 몸이요 여러분. 좋은 영양소가 들어가서 대사와 순환을 스스로 해주기 때문에 탄력이 있어지고 푸석푸석하던 게 없어지고 얼굴색이 좋아지고 남자들은 뒷목, 여자들은 이중턱. 여러분 이중턱과 뒷목은 전부 다 중성지방의 수치라고 해요. 종합검사 결과로도 나오지 않는 거지만 우리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거든요. 당연히 불필요한 것들이 잡히는 모든 것들 이 또한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 것들이 어느 날 부지불식간에 달라졌네? 라는 느낌 가지세요. 저는 제일 기쁜 게 그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안목을 가진 이후부터 제 주변 사람들의 이중턱, 얼굴색, 뒷목
그 다음에 이런 데 림프가 막혀서 그죠? 이런 데들이 늘어지는 것들. 그리고 여자들은 아기 낳았으니까 다 이만큼 늘어났었으니까 이게 줄어들서 당연히 늘어지지? 아니요. 여러분 거기에 무엇이 채워졌느냐, 몸이 어떻게 순환되었느냐에 따라서 다시 탄력이 있어지기도 하거든요. 예, 그런 변화들을 너무 많이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수술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하지정맥류 같은 경우들도 혈관이 탄력이 없어서 늘어져서 생기는 거잖아요. 혈액 순환이 치고 올라와야 되는데 치고 올라올 수 있는 탄력도 없고 영양소도 없어요. 순환해준 영양소도. 그러면 병원에 가서 수술하거든요. 6개월, 1년 후에 다시 재발됩니다. 왜? 그분의 생활습관, 혈관이 늘어지는 생활습관은 달라진 게 없거든요. 고민해봐야 돼. 내가 생활습관에 뭘 바꿔야 될까? 마지막으로 여러분 2시간도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지만 또 다른 시간에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자, 지금 현재 내 몸, 내 머리카락 한번 만져보세요. 내 머리카락부터 내 얼굴, 눈, 여러분 눈은 촉촉하십니까? 뻑뻑하지 않으신가요? 그죠? 예, 그리고 내 귀, 내 목, 이런데 어깨 가벼우세요? 가벼우세요? 그리고 손톱, 정말 발톱까지 이 지금 현재 내 몸을 이루고 있는 그리고 장기, 속에 보이지 않는 장기들은 여러분이 지금껏 먹어오신 음식과 환경에 의한 총체적인 산물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거기에 뭐 하나라도 문제가 있다. 그냥 단지 뭘 발라서, 단지 병원에 가서 어떻게 해서 순식간에 해결하는 건 미봉책에 불과하다. 그리고 오히려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 내가 먹어온 음식과 생활습관을, 환경을 어떻게 바꿀 건가를 연구하고 고민하시자.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거기에 저의 필살기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저의 순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